21쪽을 보겠습니다. 21쪽. 21쪽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건 법조문이죠. 거기 해설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나온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근데 시군구별로, 시군구 내의 토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그래서 모든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관리토지나 또는 시군구별로의 토지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트가 5번만 맞는 거죠. 5번만.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테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에 관한, 토지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모, 면적, 경계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까? 네. 맞는 지문이죠. 요약집 좀 피겠습니다. 요약집 31쪽 정도를 펴보시죠. 31쪽을 보시면 토지 이동이 나와 있고요.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인지가 문제가 돼요. 행정처분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이라고 한다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번복시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행정처분 인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했죠. 따라서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거 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지만 원칙은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중에서도 원칙은 뭡니까? 소유자의 신청이에요. 소유자의 신청이 원칙이죠.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외가 뭐가 있죠?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하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특례 규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에게만 토지이동 신청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토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걸 특례 규정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자의 신청,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유하는 토지도 있겠죠. 이때는 팔다리 역할을 하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의 대위 나와 있는데, 신청의 대위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게 되는데,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이 8개가 있었죠. 8개 암기하셔야 돼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이것도 장난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이에요. 법인이니까 직접 신청 못하고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대신 신청해야 되겠죠.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 요 장이 대신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겁니다. 이때 관리인은 직권법에 의해서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합니다. 10명 미만일 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권자 대위 신청. 요 4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공공사,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취득,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등록해야 되는데 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등록하는 과정, 절차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이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불러요. 이때 토지 이용이라고 자꾸 출제합니다. 토지 이용은 사용한다는 뜻이고 토지 이동은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거,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라는 거 자꾸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계획이 수립됐다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될 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토지이동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습니다. 그 장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도 추려내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드는데 이 서류의 이름을 토지이동조서라고 부릅니다. 토지이동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하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요 순서까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수수료도 출제가 자주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시죠.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비용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게 맞습니다. 왜? 소유자가 부담했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청할 때 부담했어야 될 비용이니까 직권으로 할 때도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외가 있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때는 징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기간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정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1번 보셨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틀렸죠. 토지 이용 현황을 틀렸죠.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자꾸 물어봐요. 이거를 2번 3번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 사유가 있을 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바꾸는 것 이를 지번 변경이라고 불러요. 지적소관청이 승인을 받아서 바꾸는 것이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번 변경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어요.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지번 변경입니다. 무엇과 구별해 두셔야 되냐면 지번을 처음 부여하는 것과 구별하셔야 돼요. 지번을 맨 처음에 부여할 때 신규 등록 같은 경우 지번 처음 부여하죠. 이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죠. 이때는 승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두 가지를 꼭 비교하셔야 되고요. 3번,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 요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는 불변 바꿀 수가 없죠.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지만 바꿀 수 있습니까? 영속적인 변경이 있어야지만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과 영속성의 원칙은 같은 뜻이 될 테고요. 5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틀렸죠?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는 대축척이에요. 면적을 측정할 때도 정밀하게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축척과 도면의 축척과 관련 없이 좌표값으로 면적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때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암기하고 계시죠? 지, 소, 지, 지, 축, 등.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5번 보십니다. 5번.
5번을 보시기 전에 4번을 먼저 보시면요. 이 양입지는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르죠.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그리고 양입지와 관련해서는 요건과 제한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는 한 필지 안에 포함되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일 것. 세 번째는 용도가 달라야 되겠죠. 따라서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존재하는데 보통 교재에는 두 가지로 표현하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주된 용도의 토지와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렇게 둘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내용은 세 개죠.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와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 세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 이 세 가지가 요건이 될 겁니다. 제한도 있죠. 양입지가 제한되는 경우. 이 양입지는 주종 관계에 있을 때 종된 용도의 토지가 양입지예요. 따라서 주종 관계가 깨진다면, 즉 종된 지위를 벗어난다면 그때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고 했죠.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10% 초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 그래서 4번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양입지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양입지 제한 세 가지를 하나씩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덜 헷갈립니다. 첫 번째,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통과가 되면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통과되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판단하는 게 가장 틀릴 확률이 적습니다. 1번을 보시면 3,30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지. 첫 번째, 대지 아닙니다. 통과.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따라서 두 번째 요건 통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따라서 이건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2번. 3,000제곱미터의 가수원 내에 있는 300제곱미터의 유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유지. 통과.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통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죠. 통과. 양입지가 될 수 있겠죠. 3번, 5,0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게 대지예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거는 대지겠죠. 대지니까 첫 번째부터 걸렸습니다. 따라서 양입지가 될 수 없다. 맞을 테고. 4번 5,0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이건 뭡니까? 대지죠. 대지. 첫 번째 걸렸습니다. 맞는 지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5번 900제곱미터 담 내에 있는 91제곱미터의 국어. 국어는 대지가 아니니까 통과죠. 두 번, 국어는 뭐예요? 또랑 구자에 또랑 거자를 써요. 또랑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네. 초과하죠. 두 번째에서 걸렸습니다. 양입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출제가 됐을 때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은 쉬운 문제로 바뀌었지만.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남동에서 북서로 부여하는 방법은 없죠.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꼭 기억하셔야 되죠? 지번은 절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공시 기능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한글로 표기한다든지 한자로 표기한다든지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 시골의 어르신들은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시 기능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 숫자 앞에 뭘 붙인다고요? 산자. 그렇죠. 임자로 많이 출제한다고 했죠. 임이 아니라 산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즘은 숫자 D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D가 아니라 앞에 붙이는 겁니다.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지번은 단식 지번이 있고 복식 지번이 있어요.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때 단식 지번.
복식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때 복식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복식 지번의 경우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겠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대시로 표시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강조한 거죠. 100에 5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요거는 읽을 때 반드시 뭐라고 읽는다고요? 의라고 읽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로 표시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쵸? 의로 표시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표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읽을 때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3번 분할의 경우부터 나오는데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은 두 가지 원칙 하에 지번이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은 뭐죠? 지번은 순차적으로 부여돼야 되니까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부번이 많을 때는 이게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공식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연속성이 유지가 될 것, 두 번째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지번이 부여된다. 또 하나,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다 그랬죠?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등록 전환은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처음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어디로 바꿔서 등록하겠다는 겁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바꿔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한 거 맞습니까? 그렇죠. 처음으로 등록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의 부여 방법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규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신다면 공부를 얼마나 안 하신 건가요? 벌써 네 번째 하는 건데, 여기에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고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의 1번, 6번, 7번, 7의 1번, 이렇게 9필지로 구성된 지번 부여 지역이에요. 이때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가 7의 1이라고 해서 8번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돼요.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지번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부번도 순차적으로 부여돼야 돼요. 연속성이 유지돼야지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지번 부여 지역 최종 지번 토지는 7의 1이죠. 이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는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이 연속성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최종 본번이 7번이죠. 그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느 거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택하는 겁니다. 즉,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할 때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고자 합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겠지만 인접토지가 없어요. 무인도 발견. 인접토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8번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필지.
이때 부번을 많이 부여하게 되면 6의 1, 6의 2, 6의 3, 6의 4, 6의 5, 6의 6 부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따라서 이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때도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정리하죠. 원칙은 노란색, 붉은색은 예외.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그 세 가지 경우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분할을 보겠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 100의 1번지 토지, 100의 2번지 토지, 100의 3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때 요 100의 1번지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의 지번을 여기다 하나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여기가 100의 1이라고 해서 100의 2번을 부여하게 되면 겹치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부여합니다. 100의 4로 부여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거니까 100의 5번을 부여할 겁니다.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아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 위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북서기번의 방식입니다. 그럼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리하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야지만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여기가 100의 1이니까 나머지는 여기가 100의 4, 여기는 100의 5가 될 겁니다.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100의 3번을 부여하고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가 100의 6이 될 겁니다. 건축물이 있다면 여기가 100의 100번, 여기가 100의 8번이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럼 정리하죠.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했습니다. 3의 2, 4의 5, 6의 3, 7의 1 이때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이때 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병의 지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합병 대상 토지 중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다면 그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몇 번으로 부여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여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신청.
이게 분할과의 차이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그 건축물이 있는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자주 비교되면서 출제가 돼요. 분할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합병은 신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문자를 암기하시고 계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축척변경 시행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니까. 도축, 지행, 확정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축척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개발이 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단지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단지식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싸그리 바뀌죠. 맞습니까? 경계가 바뀌니까 면적 경계좌표 다 달라져요. 따라서 경계 면적 좌표를 다 새롭게 확정해야 되고 새롭게 확정해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적 확정 측량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확정하기 위한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이때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의 개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 적용되는 것이고 이건 준용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요 네 가지 지역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직접, 이건 준용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볼 건데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느 지역을 그린 건데 이 지역에는 토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가 존재해요.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하고 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지번이 부여되어 있겠죠. 여기는 100번, 여기는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100의 5번. 그 다음에 여기는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 111, 112, 113, 114 이렇게 많은 토지들이 등록된 토지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쪽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의 모양이 바뀐다고 그랬죠. 어떻게 바뀝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어요. 바둑판 모양의 토지를 단지식이라고 불러요. 블록식 단지식. 그래서 토지의 모양이 바뀌니까 도면이 다시 그려질 겁니다. 이쪽 지역은 토지의 모양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쪽은 안 바뀌겠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토지의 모양이 종전 모양을 유지할 겁니다.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거 똑같이 그리는 게.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죠? 네. 똑같아요. 네. 네. 여기는 100의 4, 여기는 100의 4, 여기는 100의 5, 여기는 101, 여기는 102, 여기는 113, 11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개수가 달라졌으니까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번을 부여하는 첫 번째 원칙은 종전에 사용되던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즉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은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100의 4번도 들어가요. 이쪽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100의 4번, 그 다음에 102번, 103번, 104번,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이런 지번들이 종전에 사용되던 지번입니다. 이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부여를 합니다.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번번.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번번. 그래서 부번은 여기다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번번만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부번으로 구성된 건 전부 다 지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지워져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선택된 기준은 뭐였습니까? 이 경계에 걸친 지번은 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경계에 걸친 지번은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지번을 여기다 또 사용할 수는 없죠. 겹치니까. 따라서 두 번째는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에 걸친 지번 뭐가 있습니까? 100의 4 이미 지워졌고 그 다음에 102 지워져야 되고 113 지워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번을 여기다 부여해 보면 100번, 그 다음에 103번, 그 다음에 104번, 105번, 106번, 107번 이렇게 부여를 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본번은 이쪽에 있는데 부번은 멀찌감치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부번이란 말은 본번에 붙은 번호예요. 붙자가 붙일 붙자를 씁니다. 그래서 부번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드시 본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개념 자체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번을 여기다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도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말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들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킵니다.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100번도 제외가 됩니다. 100번도 제외되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를 할 거예요. 여기는 103번, 그 다음에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이렇게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선택받지 못한 지번들은 결번 처리를 합니다. 이 결번 처리라는 건 빠진 번호라는 뜻이에요. 지적공부에서 빠진 번호. 이 결번은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번 대장이 아니라 결번 대장. 자꾸 지번 대장으로 출제해요. 또한 지적 공부는 아니죠. 지적 공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물어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6필지일 때는 이렇게 부여하면 되지만 이게 6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12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만 남아 있습니까?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는 10개만 남아 있습니다. 즉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개 갖고 집원을 부여하면 이렇게 집원이 부여되겠죠. 여기 2개가 집원이 없는 토지가 나타나게 돼요. 집원이 없는 토지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원칙 이거 빼먹었네. 아까 이거 써놓죠. 네. 세 번째 뭘 제외한다고 했죠? 지적, 확정, 증명, 시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지적, 확정, 증명,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 본번이 같은 집원은 빼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집원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이때는 이 원칙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원이 없는 토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블록을 정합니다.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블록을 정한 후 집원을 부여합니다. 본번을 부여하게 돼요. 103번, 104번, 105번 그리고 필지별로 블록 내에서는 필지별로 9번을 부여합니다. 103의 1, 103의 2, 103의 3 여기는요 104의 1, 104의 2, 104의 3 여기는 105의 1, 105의 2, 105의 3 이렇게 집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블록을 정해서 1블록, 2블록, 3블록 블록을 정해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그 안에서는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은 이거죠.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집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여하게 돼요.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그러면 이 집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번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출제 안 하다가 최근에 요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출제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죠.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의 모양이 바뀌게 돼요. 따라서 개수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니까 집원을 새로 부여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것을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은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 안에 있는 종전의 집원 중에서 본번을 선택합니다. 그 본번 중에서 경계에 걸친 집원은 제외합니다. 왜? 겹치니까.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 나머지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집원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사용할 수 없고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세 가지 경우도 이 규정이 준용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7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는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 집원은 분할 전 집원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원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부번. 4번 보셨고 5번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집원 중 후순위 집원을 틀렸죠. 선순위 집원을 그 집원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집원이 있는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오른쪽을 가겠습니다. 8번 집원의 설정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후식은 시가지 지역의 지번 설정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 기후식은 이렇게 지번이 부여돼요. 여기가 도로나 강입니다. 도로나 강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변이나 강에는 이렇게 인접한 토지들이 있을 겁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상호간에 교차하면서 지번을 부여하다는 겁니다. 상호간에 교차하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교호식이라고 불러요. 상호간에 교차하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교호식. 우리가 법정 드라마 보면 판사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변호사 있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신문하죠. 그걸 교호신문이라고 불러요. 상호간에 교차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교호식이라고 부릅니다. 상호간에 교차하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또는 이쪽은 전부 다 숫자가 뭡니까? 홀수. 이쪽은 숫자가 전부 다 뭐죠? 짝수. 이 홀수를 한자로 기수라고 불러요. 기수. 기이한수라는 뜻입니다. 기수. 그 다음에 요 짝수는 우수라고 부릅니다. 완전우, 우수. 이렇게 우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기를 따고 여기서 우를 따서 기우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교호식, 기우식 같은 뜻이에요. 교호식, 기우식. 그러면 이러한 기우식은, 교호식은 어느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겠습니까? 여기 도로라고 했죠? 시가지. 시가지라는 게 도시에 도로 있는 토지. 이 도로 같아요. 도시에 있는 도로 주변 토지, 시가지. 또는 강가의 토지. 이런 지역에서는 바로 이 기후식, 교호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북서 기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붙일 때 적합한 것으로 공간정보법에서는 북서 기번을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죠? 이때 북서 기번법은 어느 쪽으로 지번이 끝납니까?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 남동쪽으로 끝난다는 게 자주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한자 문화권에서는, 즉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에서는 무슨 식을 쓴다고 했죠? 네? 아, 다 잊어버리셨어요? 북서 기번의 방식이 있고요. 북서 기번법. 그 다음에 북동 기번의 방식이 있죠. 이 북서는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 북동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북서 기번법은 어느 쪽으로 지번이 끝난다고요?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 시작하의 반대는 끝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남동쪽으로 끝날 겁니다. 이거는요, 북의 반대인 남쪽, 동의 반대인 서쪽, 시작한다의 반대는 끝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어느 쪽에서 끝나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은 북서 기번의 방식을 다 사용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는 나라들. 그러면 동서남북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북서는 어디입니까? 여기. 그 다음에 남동은 어디입니까? 여기. 글씨를 쓰는 나라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있죠. 이게 바로 북서 기번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나라는 다 이걸 쓴다. 아라비아 국가들은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렇죠. 북동 기번의 방식은 지구상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야만적인 국가들이 있죠. 이렇게 글씨를 쓰는 나라들. 야만적인 국가들. 불행하게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어요. 정말로 불행하죠. 글씨를 여기부터 쓰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그렇죠. 이런 나라들은 북동 기번의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일본, 중국, 대만, 좀 야만적인 국가들. 네. 가장 야만적인 건 중국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보셨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법, 도역단위법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단위법, 도역단위법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지가 오래돼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지역은 상도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서울에 있는 동작구 상도동.
이쪽은 영등포구 노량진동이라는 지역이에요. 둘이 붙어 있죠. 이쪽은 좁은 지역, 이쪽은 넓은 지역. 그렇죠. 이 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부르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지번부여 지역 이렇게 불러요. 이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은 넓이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지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번부여 지역 단위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지역 단위법이라고 부릅니다. 지번부여 지역 단위법.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좀 넓어요. 넓어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관리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걸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요 나눠진 하나를 하나의 단위로 관리하고 하나로 관리하고 세트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번이 이렇게 부여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하나의 세트로. 그 다음에 여기 9번 나왔으니까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 17, 18.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18이니까 19, 20, 21, 22, 23, 24, 25, 26, 27. 그 다음에 28, 29, 30. 뭐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엽이라고 불러요. 도엽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도엽단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도는 이건 나눈다, 부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나눠진, 부분 뭐 이런 뜻이고요. 요 도는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이를 도엽단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요 양쪽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넓은 지역입니까? 도엽단위법을 쓰는 지역. 좁은 지역은요, 지역단위법을 쓰는 지역. 도면의 장수는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쪽이 더 많죠. 이쪽은 적고. 그렇죠. 네. 뭐 이걸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역단위법은 지번부여 지역의 넓은 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좁은 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이겠죠. 도엽단위법은 도면의 장수가 많을 때 적합한 방법이다. 맞습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북동기본법은 한자로 지번을 쓸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맞겠죠? 네, 야만적인 국가들. 네. 넘기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지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도시개발사업 등이 실시한 지역에 적합한 지번 설정 단위는 도엽단위법이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은 바둑판 모형으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맞습니까? 바둑판 모형의 지역을 단지식이라고 불러요. 블록식 단지식. 그래서 1번 집은 틀렸고 2번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번 설정 방법은 교식이다. 교식은 시가지 지역, 도로가 발달된 지역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게 돼요. 농촌은 지번이 꾸불꾸불하게 부여된다고 해서 사행식이라고 불러요. 사, 뱀사자, 행, 기어간다.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지번이 부여된다고 해서 사행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지번을 여기 보시면 지번이 이렇게 부여가 돼요. 이게 꾸불꾸불. 이게 이렇게 부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행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해요. 왜냐면 도시 지역보다 농촌이 훨씬 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행식이 많이 사용하는 건 많지만 이거는 도시가 농촌보다 땅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촌 지역이 우리나라 대부분이라서 사행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았을 테고 지번은 항상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다. 틀렸죠? 네, 이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은 복식 지번.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지번을 설정하는 기본은 북서 기본의 방식이죠. 네, 11번 보시면 7, 7의 4, 7의 7로 설정된 세 필지 토지 중
칠의 4번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할 경우 새로 부여할 지번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이니까 7의 4번지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7의 8, 7의 9가 나올 겁니다. 쉬운 문제점. 12번을 보시면 6필지를 합병할 경우 새로 설정해야 할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다면 그 지번 중에서 선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죠. 몇 번입니까? 답이 17이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을 보시는데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에 지번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해 지번 설정 지역 안의 인접 토지의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설정한다. 맞겠죠? 해당 토지 인접지가 최종 본번에 해당할 때는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았겠죠? 3번 해당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의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겠죠? 4번 해당 토지가 면적이 넓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부번이 아닌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틀렸죠? 왜냐면 어디가 틀렸습니까? 면적이 넓거나 이거 없었죠? 면적이 넓거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그때만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 이건 보셨죠? 아까 대시 표시로 구분하고 의라고 읽는다. 맞을 테고 14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의 지번 설정 방법이 아닌 것은 종전 지번 중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인 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죠. 네, 이 원칙은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 시지적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하는 게 원칙이죠. 네, 1번 틀렸습니다. 2번 다만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의 수가 새로이 정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거 맞습니까? 맞았죠?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맞겠죠? 단지식 방법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까? 맞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번은 사용하지 않는다. 맞았죠? 네. 뭐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 기본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거 맞겠죠.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았을 테고 소관청은 지역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지번 변경이죠. 네 번째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았겠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준공은 완료준 공사공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이죠. 따라서 토지를 보고 부여할 수는 없고 뭐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까? 계획도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토지가 아직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이니까. 17번 옳지 못한 것은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전환 등의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지번을 새로이 부여해야 된다. 맞았겠죠? 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지번을 부여했죠. 2번 축적 변경을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축, 지행, 확정.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죠. 네. 맞는 지문이 될 테고 3번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지번 변경이죠.
네, 지번 변경. 요때는 지번 변경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겠죠. 왜냐면 부본이 있는데 본본이 여기서 사라져 있죠.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지번 변경할 겁니다. 당연히. 네. 그 다음에 3번 보셨고 4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개발 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의한다. 도축 지행 확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행정구역 개편에 들어가느냐. 소재지만 바뀌는 거죠. 명칭만 달라졌으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행정구역 일부 변경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경우 이게 뭡니까? 지번 변경이 되겠죠. 이때는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지적공부의 지번이 바뀌었으면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19번을 보십니다. 19번 지번을 부여함에 있어 당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 뭐가 있었죠? 신규 등록 전환에 있어서 예외가 뭐가 있었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는 여러 필지인 경우, 지적 확정 측량 시지 지역에서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가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그때는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했죠. 그러면 1번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 인접한 경우 맞죠?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맞았죠? 최종 본번 토지의 인접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것도 오탄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토지 인접 토지를 신규 등록전환하는 경우 이렇게 고쳐야지만 이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거기 분할 대신에 인접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분할 대신에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맞는 지문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여러 필지인 경우 맞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많을 때는 그 예외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1번을 보시는데요. 지적서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 갖고 부여한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 그렇죠. 준공되기 전이니까 토지가 바둑판으로 바뀌기 전이에요. 사업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너무 쉽죠? 도축, 지행, 확정.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 시점.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